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 23살에 결혼한 30대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리도 저를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결혼하면서부터 받은 스트레스 시집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가운데서 방패 못 치고 그저 우리 누나, 우리 엄마 하는 신랑 덕에 말이에요. 아이가 잠들면 혼자 크게 음악을 듣는 게 저의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일이었고 낙이었습니다. 남편은 은근히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여자는 시댁에 잘해야 하며 나이 어린 사람은 자기보다 연장자에게는 무슨 일이든 해줘야 하고 가능하다면 맞벌이도 해야 하며 육아와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정말 아예 몰랐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요. 신혼 때는 크게 못 느끼다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형제 중 둘째였던 시아버지는 큰 집으로 명절을 보내러 가고 거기에 가서 제가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남편도 매년 갔다면서 우기며 가서 일해야 한다더니 웬걸? 결혼 후 명절에 갔더니 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거냐? 너 군대 간 이후로는 처음이지? 당시 남편 나이 28살이었고요.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찼지만 큰집 어르신들이 좋으신 분이어서 넘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결혼할 때쯤엔 다른 분과 동거를 하셨고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희 시댁은 여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았죠. 큰 집에 들렸다가 명절이 오면 시어머니께 들렸고 걸어서 10분 거리 옆 아파트에 친정 부모님이 살지만 출가 외인이 어디 친정에 갈 생각을 하느냐. 친정 식구들과의 발길을 줄이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보 같은 남편은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 단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네요. 명절이 끝나고 어차피 가깝기에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들렀을 뿐이죠. 남편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제가 매우 기분 나빠했지만 남편은 돈으로 때울 뿐이었어요. 장모님께 100만 원 드리라고 그냥 그걸로 쇼부를 쳤습니다. 잘나신 대단한 사위도 아니고 내 부모나 만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합리화했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시고 팔팔 뛰었지만 남편이 그럼 처가에 간다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며 잡고 그 이후로 꾸준히 돈 주는 것은 괜히 버릇든다며 어떻게든 안 된다며 남편을 설득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남편도 굳건하게 먼저 챙겨주네요. 처음에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동거남인 아저씨가 아버지 행세를 하며 며느리 하며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술을 권하기도 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훈계하고 덩달아 신랑보다 1살 많은 신우까지 합세해서 그 동거남에게 아빠 하는 거 보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 듯해요. 시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도 말이죠. 본인은 손이신우인 형님 하면 깍듯이 모시라고 하질 않나 어른들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데 하는 행실을 보면 기가 찹니다. 툭하면 자기 기분대로 남편에게 뭐라 하고 정신병, 미친, 또라이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딱 전형적인 옛날 시골 할머니 같은 스타일이랄까요? 아기 낳을 때 남들보다 커서 4.2kg로 태어난 아들을 자연분만 해라. 애 낳고 거의 앉지도 못하는데 시어머니랑 신우가 병문안 와서는 바닥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인 우리가 침대에 앉고 너는 바닥에 앉으라고. 당시에 정말 아예 앉지도 못했거든요. 옆으로 누워서 남편이 바꿔주면 먹고 있는 상태였으니 말이에요. 당연히 임산부 방석도 없었고 마침 남편은 잠시 나간 상태였고 너무 아파서 인상을 찌푸리니 표정이 왜 그러냐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어찌나 울었던지 결국 덧나서 한참을 고생했죠. 그러고는 정말 시댁에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기가 100일 지난 뒤로는 일주일 중 시댁에 가 있는 일이 다반사예요. 5살 된 올해 초까지도요. 남편은 내 앞에서는 제 편, 시어머니 앞에서는 시어머니 편을 들어서
저랑도 싸우고 시어머니랑도 싸우고 파국을 만들어버렸죠. 그걸 또 저한테 와서 시어머니랑 싸웠다, 너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중간에서 잘 해줘도 좋을 텐데 이럴 때 보면 정말 멍청하고 미련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비슷한 시댁 갑질의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 다툼 없었고 친정엄마 속상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 꼴통 신우가 작년 초에 결혼했어요. 술 먹으면 개가 되고 쌍욕은 기본이고 자기가 실패하면 아차 하면서 숨어버리는 그런 여자입니다.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 버리죠. 그저 나이에 비해 여기저기 고장나서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서인지 나이 좀 있는 남자가 덥석 데려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이 났었죠. 작년 추석에 큰집 갔다가 아침에 제사 드리고 바로 시어머니는 얘는 언제 오느냐며 전화를 자꾸만 걸었어요. 저녁이 돼도 연락이 없던 신우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버님이 집안에 제사가 많고 족보가 있는 뭐 그런 집안이라고 일도 많은 데다가 며느리라고는 딱 하나 신우뿐이라 명절 당일이 지나가도 친척 어른들이 많이 오시고 계속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어디 그래도 친정을 안 보내냐. 너는 귀한 집 자식 아니라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말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냥 빤히 바라봤죠. 어찌나 꼬시던지 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어서 방에 들어가 숨죽여 웃고 나왔습니다. 결국 추석 명절이 다 지나도록 신우는 오지 못했고 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추석 이후 남편과 아이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가면 그렇게 궁시렁궁시렁대면서 딸을 보지도 못한다고 애를 태우시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하시던 것도 모르고 부하가 치밀어 마음속에만 있던 말들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어머,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어디를 올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평소 말씀하신 거고 형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딸이 결혼하고 본인이 겪어보니 마음이 달라지시나 봐요.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만 하고 있던 말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완전히 빨개지시고 남편은 서둘러 집에 가자고 하지만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가라앉은 그런 통쾌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고 넌지시 자꾸 이야기했고 남편도 은근슬쩍 내 생각해주는 척 가지 말자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며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아니 더 가자고 해도 2달 정도는 친정도 못 가고 일부러 일주일 내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반가워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신우가 한번 오라고 전화 오는 것을 제가 잽싸게 받아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어디 친정을 생각하시냐고. 형님, 그 나이 되도록 음식도 잘 못하시고 소질이 없으신데 시댁 가셔서 많이 배우시라고. 제사도 많으면 많이 도와드리고 해야 할 것 같다 했더니 씩씩대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두 사람이 애가 타는 게 보이는데 얼마나 꼬시던지 남편도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너 일부러 누나 오는 날 그러냐고 화내듯 이야기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당신도 그간 꾸준히 봤으니 잘 알지 않느냐고. 여자는 출가 외인인데 어디 친정에 자주 오려 하냐고. 그건 그 집안의 신념 같은 거 아니냐 했더니 에이씨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는 결혼하고서는 거의 못 봤죠. 그리고 올해 초 설날에 시댁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남편만 올 거고 아이 볼 일 없고 저도 안 오겠다고.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남편도 당황해서 저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며 남편이 먼저 이야기하자 그러냐고. 그럼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해보겠냐 했습니다. 제가 아저씨까지 잘 모시고 살 테니 같이 사시겠냐고. 같이 사는 건 불편하고 자기는 자기 식구 아니면 불편해서 못 산다고 거절하시더군요. 그럼 저는 안 오겠습니다 했더니 집안 교육까지 얘기하며 욕을 한바탕 하시는 것을 등 돌리고 나왔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보러 오시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신우가 아이를 낳은 날이 오고 말았죠. 벼르고 벼르던 날이었습니다.
친언니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똑같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친언니의 나이가 신우보다 더 많았으니까 신우는 거기에 앉게 되는데 그래도 힘든지 비스듬히 앉아있길래 형님 반듯하게 앉으세요. 윗사람 계시는데 예의 아니에요. 하고는 반듯하게 세워 앉혔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난리치시며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람도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며 뭐라 해주더라고요. 전화 끊고 저한테도 화를 내긴 했지만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요. 결혼 내내 이 순간만을 기다렸고 이어 올해 초 이후 시어머니 댁에 아예 안 가고 있고 남편도 처음에는 불만스러워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느껴지는지 그 이후로는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오래오래 안 보고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올린 것도 있고 이따가 다시 들어와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멍청하게 이혼한다고 그러고 있네. 갑자기 그런다고 신우랑 시어머니가 달라지냐 등등 글을 쓰자면 길어질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줄이고 한 3년 정도는 눈물바람으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죠. 이혼이란 거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딱딱 이어지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생략했던 것 같아요.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이혼을 요구하고 법원 가서 신청하니 아이가 있어서 3개월 정도 심려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도 점점 사람다워지고 배밀이하고 뒤집고 그러니 아빠가 필요하지 싶어 남편도 내가 더 잘할게 빌고는 하니 최종 일자에 나가지 않고 일종의 오발 사건으로 끝나버렸죠. 하지만 그 일을 빌미로 서로 마음을 잡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뒤로 슬슬 시댁에 말대답하기 시작했고 아예 신우가 없을 때 형님하고 소리도 질러봤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이런 변화된 모습에 남편이 저에게 미쳤냐며 나에게 무슨 말 좀 해보라고 이게 무슨 경우냐며 닥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대응하고 저는 미친 척하고 집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과를 해라 말아라 하며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만 제가 요즘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시어머니 진짜 스트레스 많아 하며 한숨만 쉬었죠. 전 여기에서 여자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신우 결혼하고 나서 터트린 거죠. 신우 앉으라 시켰을 때도 처음에는 멀뚱히 바라보고 몇 번 얘기하니 일어서기까지 했는데 진짜 죽일 듯이 저를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계속 뭐 하냐고 형님도 저한테 그러셨는데 기억이 안 나냐며 이야기를 하니 똥 씹은 얼굴로 앉기는 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갈 때도 그냥 딴 데만 쳐다보고 잘 가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출근하고 시어머님은 일주일에 꼭 절에 가는 날이 있는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아서 그날 딱 맞춰갔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머리를 짓눌러 살아도 복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통쾌해요. 신우가 가끔 여기에서 본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데 이 글도 꼭 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착한 게 능사는 아니에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고 받은 건 되갚아서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7년 만에 이렇지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